잠깐만. 제일 중요한 거 놓고 왔어. 제가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셀카봉을 샀거든요. 원래 셀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하면 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2층 나와요. 2층 여기 안 나왔어.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꿈톡의 수장 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벅차네요. 제가 2013년 연말에 그 애들 앞에서 송년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2014년에 강연을 할 거야 얘들아. 근데 100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쉽게도 2014년이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100명이 아니라 이렇게 300여 명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려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뛰는데 좀 이 가슴을 부여잡고. 근데 꿈톡 여기 전에 와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꿈톡 첫 경험이 아니다. 꿈톡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자리가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원래 꿈톡을 어디서 했냐면 항상 뭐 대학의 빈 강의실 그런 데서 했었어요. 청중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명이면 정말 많은 거고 한 5, 60명 정도 항상. 근데 오늘은 좀 장소가 달라지고 뭐 인원이 좀 늘어났지만 꿈톡은 여전히 후리하고 저도 정말 편하게 강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언니 미안. 390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숫자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숫자가 바로 390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숫자예요. 그 청년들의 숫자가 390명이에요. 근데 특히 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은 청년들, 그 숫자가 바로 390명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민이 어떤 소재거리는 다 달려요. 이게 뭐 안성탕면이다, 진라면이다 이런 건데 그냥 라면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큰 범위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첫 번째 아까 언니가 말했던 대로 꿈이 없다. 이게 정말 가장 많은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가 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현실은 굉장히 시궁창인데 제 꿈 뭐 이상은 여기 너무 멀리 있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청중분들도 분명히 이 두 가지 고민을 머리 막 가득 안고 왔을 거예요. 사전 고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았잖아요. 이지동을 통해서. 근데 역시나 이 두 가지 고민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딱 두 가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없어요. 이에 대한 뭐 이야기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만점, 마점, 초코파이 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서 뭘 했냐? 공부를 열심히 했냐?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뭘 했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막 이것저것 사봤어요. 한참 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이런 책들. 정말 그 책 보면 공부가 진짜 쉬워질 줄 알고. 뭐 공부의 기술, 뭐 공부의 요령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는데 역시나 성적은 오르지 않았죠. 근데 여차저차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 최대 고민이 생겼죠.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꿈이 없어요 라는 고민. 그 당시에 정말 잘하는 것도 없었고 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택한 방법이 뭐냐? 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어요. 시크릿 다 보셨죠? 시크릿. 그게 진짜 될 줄 알았어. 막 상상하면 막 벚꽃 맞을 줄 알고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뭐 무슨 다락방이라든지 뭐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대로 실천도 다 해봤어요. 맨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막 머리에 그리래.
그래서 막 그려봤죠. 내가 막 성공하는 모습하고 자기 전에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꿈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게 뭐냐? 강연을 들으러 다녔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나도 꿈이 생길 줄 알았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저희 세 분의 연사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이 자리에서 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성공담을 듣는다고 해서 꿈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애석하게도 연애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저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여자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숫기도 없었고 여자한테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막 마음을 막 끙끙 앓고 있다가 군대 가기 2주 전에 용기를 냈죠.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 가기 2주 전에 애석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어떻게 또 찾았어. 우리 학교 연극과 여자였는데 파도를 타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냈죠, 그 여자한테. 저는 무슨 수업을 듣는 강주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말라고 답장이 온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내? 진짜 저 장난 아니고요. 전 경영학과 다니는 06학번 강주원입니다. 아 나이 말고 했네. 06학번 강주원입니다. 라고 진짜 진심을 쏟아서 쪽지를 보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네이트론 친구 추가를 한 거야. 저를. 그리고 갑자기 채팅을 거는 거예요. 그때 막 진짜 환호성을 그때 하숙방 사람들 막 진짜 집이 떠날라 진짜 없어질 것까지 크게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진짜 내 진심을 다 쏟아냈죠. 그 채팅방에다. 그러고 나서 너무 신났었나 봐.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군대를 가는데 그 전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컸나 봐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호주를 갔다 와서 여자를 만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연애의 법칙, 뭐 밀당의 법칙, 연애의 고수, 연애의 기술 뭐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어요. 그래서 연애했겠어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분들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시나요? 연애를 연애 무경험자인가? 근데 연애를 하려면은 뭐 밀당의 법칙, 연애 기술 이런 걸 머릿속에 잘 박아놔야지 연애를 할 수 있나요? 느낌대로? 잘생겨야 돼요. 자, 이게 정답일 수 있어. 이게 정답일 수 있는데 연애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를 만나야지. 그렇죠. 아무리 뭐 머리에 많이 든 게 있어도 여자를 실제로 만나야지 까이든 차이든 뭐 실제로 정말로 연애를 하다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꿈을 찾으려면은 뭐 꿈을 찾는 방법, 뭐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담 그런 걸 머리에 아무리 막 넣는다고 해도 꿈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정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정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직접 마주하고 저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나 어렸을 때부터 뭐 노래가 하고 싶었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전공이 아니라 이 전공의 공부를 하고 싶었어.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 근데 직접 그거를 해보고 느껴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해봤는데 아니더라. 역시 내 꿈은 그냥 뭐 꿈이 아니었나 봐. 역시 이루기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여자가 첫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근데 3개월을 지나니까 내 인생을 좀먹는 여자였던 거야. 막 이상한 여자 막
내 앞에서 담배 피고 막 담배도 안 핀 줄 알았는데 담배 피고 막 내 막 맨날 바가지 긋고 너는 왜 이러냐 맨날 투정만 부리고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 그럼 그 여자랑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져야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헤어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연애 끝인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런 걸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아, 이 여자다. 이 여자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여자랑 뭐 할 거예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전 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언니가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찾기도.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아팠고 아팠다는 말 좀 쓰기 싫지만 좀 짜증났어요. 막 그런 걸 왜 없는 걸 자꾸 찾으라 하나 뭐 이런 과정에서. 근데 정말 꿈을 찾는 방법은 요령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은 꿈이 찾아질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다른 사람들 책을 보면서 꿈이 빨리 찾아져라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요령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 크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그냥 해보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느끼고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런 행동과 생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다. 이 일이다. 이 일과 평생 명예가 적든 높든 뭐 성공을 하든 못하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평생 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구나 라는 게 생기면은 그걸 자꾸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여러분의 꿈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꿈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좀 슬픈 얘기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제가 아까 390명의 청년 앞에 마주했다 그랬잖아요. 천지차이예요. 그 학벌이 뭐 여기도 뭐 준호라는 친구도 와 있고 뭐 저를 이제 꿈다방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 명 와 있지만 학벌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서 자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잘 살아요. 행복하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막 별의별 거 다 해보고 많이 느끼고 되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거다 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뭘 하냐. 그 불을 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 이것도 좀 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꿈이 이거예요. 청년들과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꿈톡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수입도 하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지만 꿈다방이라는 야매 상담소도 하고 있고 지금도 머릿속에는 계속 어떻게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어떻게 뭐를 같이 하고 뭐 기획을 할지 이런 거 계속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 20대에 제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나는 30살 이전에 취업을 할 거야. 웬만하면 대기업에. 왜? 40살에 사업을 할 거니까. 왜?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 왜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이유는 내가 백발 노인이 되고 틀니를 끼고 밥 씹을 힘조차 없을 때 나중에 가서 내가 정말 원했던 청년들과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인생 계획을 짠 거였어요. 미룬 거죠, 뒤로. 근데 그때 생각해도 너무 갔나 봐요, 뒤로. 너무 미뤘었나 봐.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대학생이고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월세를 살고 있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취업을 해서 3년만 버텨보자. 그놈의 3년. 그 3년만 버텨보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래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모든 포커스를 취업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 결국 취업을 했습니다. 좀 힘들었죠, 신입사원 때.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3년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2달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판단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 사실 취업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뭐를 했냐? 다방을 차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와, 얘가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카페를 차렸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매주 한두 명의 청년들을 그냥 만났어요. 위주돔이라는 그런 모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모임을 개설하고 야,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그냥 와라. 커피는 너희들이 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커피숍에서 한두 명의 청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꿈에 대한 고민을 듣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는 이랬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고민이 있다. 같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게 지금은 30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석현이 왔니? 제가 2회예요. 제 증인이 있네, 산 증인. 꿈다방 1회 석현이라는 친구부터 지금 30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수입도 안 돼. 오히려 제 돈이 더 나갈 때도 있었어요. 좀 간식 사주고 싶어서. 근데 이걸 하니까 수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아까 막 꺼져 있던 그런 불씨가 막 타오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석현이하고 일회를 하고 나서 너무 좋은,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두 명씩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이 너무 좋았다, 감사하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후기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했어요. 1회, 2회, 30회까지. 그러다가 저기 어디 꿈다방 10회 연지라는 친구가 어딘가 앉아있을 건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빠 꿈은 좀 지겹고 다른 사람들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10회 정도 됐나? 그때 갑자기 머리에서 팍 하고 막 생각이 돌아간 거야. 아 그래, 근데 지금까지 만난 청년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냥 2~3명 발표를 시키자. 뭐 지들 꿈 발표하라고 그냥 해보자. 나머지 한 20여 명은 그래, 넌 그냥 발표 들어라. 청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바로 꿈톡 1회예요. 하나의 작은 발표회였어요. 사실 강연회라고 하기도 되게 좀 쪽팔린 그런 작은 발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사람 말고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더 왔어요.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혁준이라는 친구도 저와 1회 강연을 함께 했었고 연지도 함께 했었고 어떤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꿈톡 1회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뭘 확인했냐? 후기를 확인했어요. 6개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6개를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읽는데 저 혁준이도 같이 느꼈을 건데 그런 감정을 막 북받쳐가지고 막 블로그에 감정을 세세히 적고 막 이제 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상상을 했고 너무 좋으니까 또 어떻게 했냐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꿈톡 1회 30명 정도 왔고 2회 때는 한 50명 왔나? 3회 때는 한 60명 왔고 4회 때는 80명 5회 때는 100명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한 3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은 거죠. 박수 쳐야죠. 그 정도 감정을 북받쳐서. 근데 지금은 진짜 막 불이 아까 막 성냥개비에 불이 막 너무 타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뭐 싫다고 해도 그만둘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다른 막 구상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오늘 딱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꿈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요령이 없다, 지름길도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 뭐 그냥 하나씩 꺼내가지고 경험해보고 그 경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계속 깨닫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진짜 결혼할 상대처럼 이거다 라는 일이 생기면은 그걸 잡고 계속해서 하면 곧 그게 여러분의 꿈이고 삶의 목적이지 요령은 없다. 그리고 2번째, 현실,
이상. 정말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현실은 시궁창이고 이상은 막 너무 멀리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봉사재단을 설립하는 게 내 꿈이야. 왜 재단이지? 근데 이해도 안 되는데 봉사재단을 설립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야.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 봉사재단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역시 현실과 이상해서 현실을 택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서 봉사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봉사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이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봉사하는 삶이 좋아서 그런 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지금 현실이 시궁창이든 뭐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봉사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봉사를 계속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봉사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정말 봉사를 하고 싶은 삶이 그게 정말 자신의 진심이라면 그따위는 상관없어요. 사실 봉사재단을 설립해서 뭐 할 건데. 근데 봉사하는 삶이 좋은 사람들, 그냥 그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인맥이 생기고 노하우도 쌓이고 또는 돈도 생길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봉사재단이 설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1년 전에는 항상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청년이었고 2년 전에는 이게 내 꿈이 맞나 뭐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고 3년 전만 해도 꿈이 없었어요. 꿈을 찾아라 꿈이 생기면 열정이 생긴다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하는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고 퇴사도 뭐 2번 했나? 퇴사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이 일이다. 꿈다방, 꿈톡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너무 좋고 그냥 여기 수입이 되든 안 되든 이 일 자체가 좋은 일을 저는 찾아서 지금 이런 불씨를 지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이런 삶을 계속 갈망하고 추구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슬픈 얘기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라는 걸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기 때문에 꼭 이런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다들 파악하셨네. 공격하고 지금 몇 분 남았죠? 20분 남았나? 저는 20분 동안 질문을 받을게요. 정말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질문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행동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불을 끄지 않게 하는 노력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마 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스타트업을 하면만 불을 할 수 있는데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를 거예요. 좀 전에 처음에 강연해 주신 언니께서 간단하게 자기의 그런 하루에 뭐 베갯머리에다가 뭐 줄을 긋거나 뭐 이렇게 종이를 굽기거나 양말을 긋거나 이런 습관적인 행동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주원 변사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노력의 그런 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법이 없는데. 잠깐. 네. 그리고 다 뒤에 계신 분들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면 아까 언니가 저는 아까 말했지만 비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방법들을 찾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면 내 꿈이 딱 막 이런 걸 항상 갈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왜 꿈다방을 계속해서 이렇게 30회까지 했고 그 와중에 꿈톡이 생겨났고 이게 화라산처럼 막 번졌냐. 근데 그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꿈다방 그 자체가 좋아서. 이걸 제가 만약에 그래 내가 상담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막 사업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10,000원, 이 사람은 20,000원, 좀 내가 명성이 쌓이면 3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저는 그걸 계속 못했을 거예요. 사업성도 없는 거고 그냥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제 돈이 계속 지출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막 사람 빵꾸 내기도 하고 한 명도 못 만나기도 하고 하다가 저를 막 다단계로 써먹으려는 여자애도 만나갖고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야. 나는 진짜 슴슴한 마음에서 얘를 꿈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데 다단계 조심해야 되는 게 다단계는 꿈을 잘 팔아요. 자신의 꿈을 막 엄청 스토리를 장황하게 내려놓고 믿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막 그런 경험도 겪어봤는데도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좋았어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서 편의점 가서 사 먹잖아. 뭐 나중까지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계속 먹고 싶은 게 계속 사 먹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듯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듯 저는 그냥 이 자체가 계속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인맥도 쌓이고 예전에 제가 경영학과 학생이었을 때 그 취업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을 때는 주변에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만 모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토익 이번에 몇 점 나왔냐? 학점 관리는 잘 되냐? 자소서 어떻게 쓰지? 기적의 자소서 봤냐? 뭐 이런 거. 이거 지금 웃는 사람 다 본 거야 지금. 근데 막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있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영성이라는 친구라든지 여기 고독인 친구들 많이 와 있을 건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삶의 목적은 뭔가? 이 현실을 뭐 대한민국은 과연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그 가치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터진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꿈톡 스페셜 이 자리에 못했어도 나는 계속 했을 거라는 거죠. 항상 100명, 50명의 청중들과 함께. 저는 이거 오늘 꿈톡 스페셜 300명 왔잖아요. 6회도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할 거예요. 왜냐? 그냥 좋으니까 그게.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인원보다 이 2개? 이 정도의 사람들과 진짜 눈을 마주치면서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법이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막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경험에서 찾으면은 그런 방법 따위 비법 따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여기 먼저 들어오는데. 다니는데 지가 해주겠대. 그래서 그냥 이 현수 막 배너 이런 거 해줬고 돈도 안 들어가고 여기 사회 공짜. 연사분들 이 대단한 연사분들 다 공짜. 청중들도 무료로. 이 국회를 빌려주신 희양이 형도 공짜로 그냥 빌려준 거고. 그 뭐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고민할 게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좋았어요.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답변이 무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고비는 없었고 2015년에 계획. 저 아까 20대 설계한 제 인생 보셨죠? 사실 계획이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인문고전 뭐 읽고 애들이랑 토론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어느덧 들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뭐하나.
항상 말하는 게 꿈다방에 와서 요즘에 마지막에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당장 지금 너랑 이야기를 하다가 밖에 나가는데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그런 걸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그렇게 인생은 부조리한 거다. 근데 내가 차에 치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다. 그냥 인생은 그런 거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래서 그 뒤부터 뭐 계획을 별로 안 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까? 제가 페북에 술이 취해가지고 2014년 12월 31일 날 친구랑 방에서 둘이 술을 마시다가 붓펜으로 3개를 썼어요. 첫 번째, 청년단체를 설립하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설립 안 해도 돼요. 그냥 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생각하는 청년들과 감동을 주고받는 삶을 그냥 내 가치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뭐 수입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2014년에 실패한 건데 2014년에 했던 말 또 했어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였냐? 2014년에 그 가치관 절대 잃지 마자. 이거 3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을게요. 근데 아까 여기 가영이 친구. 저는 그냥 현실적인 거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답변은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집도 좋아하시고 하면은 생활 그런 비용을 어떻게 뭐 먹고 사냐고 지금. 네. 나 지금 뭐 사냐? 난 닭가슴살 좋아하고요. 맨날 닭가슴살 샐러드만. 그 뭔 돈으로 사냐고. 그렇지. 뭔 돈으로 사 먹냐? 그게 왜냐면 다른 뭔가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시면 같은 돈을 얘기해 당연히 중요한 있죠.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죠. 전 다 까발릴 수 있어요. 제가 2013년 3월 달에 아모레 퍼시픽 영업관리직으로 들어가서 3년 청년 인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개월 뒤에 전화를 시켜주겠다. 2개월 뒤에 나와서 뭐를 했냐. 2개월 뒤에 퇴사를 하고 뭐를 했냐. 저 아시는 교수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너 잠깐 여기서 일해라. 저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또다시 취업을 했어요. 너무 벌어 먹어야 되니까. 저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없으니까. 그때 했던 게 3년만 버티자였는데 2달 만에 퇴사를 하고 한 3개월간 일을 쉬었어요. 뭐 근데 그 3개월 동안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월세를 내는데 월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낼 돈이. 그때 처음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려봤어요. 5만 원. 그리고 굉장히 남들이 이 알바를 했다고 하면은 후씨 막 그런 것까지 했어 막 이런 알바도 해봤어요. 뭐 유흥 이쪽은 아니에요. 유흥 이쪽은 아니고 그런 알바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거 좋지 않아. 하여튼 그런 걸 하고 나서 3월달에 학교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행정 인턴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겠다. 이런 일을 하더라도 돈은 항상 내가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겠다. 왜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애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한 8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1년짜리였거든요. 1년을 이제 마쳐야 되니까 또 다른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까 뭐 재열이 형은 청년 인턴 청년 NGO 이런 데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저 이런 활동한다는 포트폴리오를 보냈는데 그냥 그 청소년 위주 이제 진로 교육하는 그런 단체에서 지금 잠깐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은 계속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은 마련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하면서 여가 시간에 이런 거 준비하고 꿈다방도 계속하고 다른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일이 이제 평생 하실 직업이랑 지금 이런 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직업? 이런 일이요? 직업? 이런 일을 평생 업으로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29살의 강조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평생 업으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장담 못해요.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제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 갑자기 부모님이 정말 아프셔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런 거보다 가서 노가다를 뛰어야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모르지 왠지 모르겠는데 얘한테 너무 빠져버렸어. 오빠 돈 없다고 싫대. 좀 보라지. 하지만 29살에 강주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주원은 이런 걸 계속 평생 업으로 하고 싶고, 근데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게 사실 없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이분 아까부터 들어가지고 뭘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셨다고 네. 했는데요. 저도 남들이 다 대기업을 가는 게 맞다고 하고,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데를 입사를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다 대기업 다니니까 좋겠네, 뭐 명함에 대기업 이름만 봐도 좋겠네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늘 기다리고 싶고 제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남들 가보지도 못한 회사 가주시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뭐 이런 감동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비슷한 제 꿈을 이야기하면 KS 수녀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내가 너무 현실이 지금 편안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단호하게 이 2달 만에 퇴사하셨다고 해서 어떤 생각과 동기로 회사를 그만두셨는지 궁금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아까 그 언니랑 비슷하신데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나는 꿈을 위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테레사 수녀냐? 이런 소리나 듣고 그랬는데 이 연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 뭐 소리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쌩까면 되고, 첫 번째 답이고, 왜 쌩까면 되는지는 그냥 그 질문하신 분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쌩까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퇴사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퇴사를 했냐? 아까 3년만 버틴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꿈톡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 다 가입이 아니라 그 좋아요 누르셨죠? 많이 안 누른 것 같은데. 하여튼 가시자마자 꿈톡 검색하시면 누르고. 근데 그 페이지가 2만 명까지 이틀 만에 2만 명의 숫자가 늘게 된 이유가 그 3년만 버텨라는 그 글을 쓴 그게 엄청 폭발적으로 퍼져가지고 2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걸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3년만 버티자고 했는데 저는 사실 겁이 났어요. 3년 뒤에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사실 전 제약회사 다녀서 영업이었어요. 제약회사 영업하시는 분 있나요? 아까 한숨 쉬시는 분 누구지? 저기 제 동기 있어요. 제약회사 동기. 깜빡하고 있었어. 저희 제약회사 동기인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짜. 동기분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저 친구도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정말 그런 일을 계속 버티고 할 수 있다는 저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이런 건데 내가 만약에 3년을 버티고 3년 뒤에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이런 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항상 돈을 바라보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이런 걸 계속 지속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선배들을 다 봤어요. 이야기를 뭐 차를 타고 다니면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제약회사 영업은.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3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에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겁이 났어요.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냥 가정을 갖고 돈을 벌고 그렇게 예전에 내 꿈은 그냥 사치였나 보다. 어렸을 때 치기 어린 그런 꿈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없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달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 첫 번째로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해라 라는 말이 저는 이제 언니는 다른 말씀 하시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성공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행복하게 자기가 그냥 뭐 원하는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원하는 게 있으면 지금 그걸 하면은 그냥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정말 그걸 했는데 행복한 게 확실하다면, 그게 진심이었다면은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게 후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제약회사 계속 다니고 나서 계속 돈을 벌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악몽을 많이 꿨어요. 한 10일 동안 악몽 꿨어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겠더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계속 못하겠더라고. 시간도 없고 뭐 갈굼도 많이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여기까지 답변을 하겠고, 답변 됐나요? 퇴사하실 거예요? 퇴사를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돈 없이 살 수 있나? 정말 내가 기회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면은. 근데 내가 이 기회비용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큰가? 만약에 내가 이 기회비용을 다 감수하고 이걸 하는데 돈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이 없다면은 퇴사를 안 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마지막 질문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포토 스페셜 같은 거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공유하는 그런 일 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없으신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인데, 그러니까 남들을 위한 거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꿈톡처럼 사람들에게 꿈을 공유하고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모르겠네. 그냥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너무 무성의한가? 근데 정말 저는 이런 게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봉사활동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사활동하는데 막 거지 같은 거야. 하는데 막 짜증나고 왜 봉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저는 봉사하나요? 그럼 안 하지. 근데 봉사를 하고 남을 도우면서 이 자체가 곧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그냥 이런 거 계속 하는 거. 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신의 가치가 그냥 올라가는 거, 이 정도.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나중에 뭘 하겠다라는 건 없어요. 짧으니까 하나만 더 봐도 하나만. 네. 네, 저 처음에 왔는데요. 아이고. 네, 그냥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 처음에 이 이야기 방금 하시면서 작은 불씨로 시작한 게 지금은 되게 그만큼에도 할 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림처럼. 너무 타올랐어. 지금 하시고 있는 거 많이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죠. 이거 왜 하겠어? 돈도 안 되는데. 뭐 그냥 좋아요. 이런 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무료로 도와주고 너무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과 질문 주고받고, 전 강연하는 시간보다 질문 주고받는 시간이 훨씬 좋아요. 이런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제 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이런 게 행복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계속 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뭐 만나자마자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요. 꿈이 뭐예요? 그건 제가 꿈이 없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꿈을 빨리 찾고 싶었다고. 그래서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뭐 간호사가 꿈이에요. 뭐 저는 뭐 건축사가 꿈이에요. 저는 변호사가 꿈이에요.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막혀요. 어떤 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어떤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오케이, 그걸 설명했어. 어떤까지 넘어왔어. 그럼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 어떤이 왜 그런 것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거든요. 근데 왜를 갖는 이유는 사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영화 하나를 보고 자기의 꿈을, 진짜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도 있고, 얘같이 산 타다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인도 가다가
여자의 한 눈망울을 보고 나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경험에서 우러나왔다는 거. 그냥 집에서 그냥 막 생각하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도 아니고 왜 그런 삶을 사는 무언가가 되고 싶냐는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 꿈토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았는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걸 계속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기 싫다. 감사합니다.